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환의 직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합을 통해서 기존의 군을 직합을 해서 새로운 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환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존의 환을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해서 새로운 환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군에서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미리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G1이라는 군과 G2라는 군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군을 먼저 곱집합을 합니다. 곱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쌍들을 이제 전부 모아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군에서 원소를 택하고요.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군에서 원소를 택해서 그러한 순서쌍들 전체의 집합을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곱집합입니다.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곱집합을 생각을 하고 이 곱집합에 이제 우리가 연산을 부여를 하는데 그 연산으로는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즉 G1에 있는 원소, G2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는 연산이 이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G1에 있는 연산과 G2에 있는 연산을 이제 생각을 해서 각각 성분별로 연산하는 것을 곱집합에서 연산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즉 A1, A2라는 곱집합의 한 원소의 순서쌍과 B1, B2라는 또 다른 곱집합에 있는 순서쌍을 이제 연산을 하는 것을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연산을 하고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끼리 연산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곱집합의 이러한 연산을 이제 약속을 하면 이것이 군의 모든 조건들을 만족을 했습니다. 즉 군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을 우리가 두 군의 직합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자, 그러한 직합의 개념을 그대로 환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즉 R1이라는 환과 R2라는 환이 있으면, 자, 두 개의 환을 일단 곱집합을 먼저 생각을 해서 집합을 구성을 하고요. 자, 이 집합상에다가 이제 연산을 이제 부여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제 환의 직합으로서 새로운 환을 구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곱집합에 덧셈과 곱셈을 이제 부여를 이제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통해서 새로운 군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덧셈만 생각을 해보면 덧셈에 대해서 군을 이룹니다. 자, 따라서 이 곱집합의 덧셈을 생각하면, 즉 성분별로 덧셈을 생각을 하면 그것은 일단은 덧셈에 대해서는 군을 이루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은 각각의 환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즉 덧셈군입니다. 따라서 R1과 R2를 덧셈에 대한 군으로 간주하고 그 입장에서 군의 직합을 생각을 하면 이 직합의 결과도 덧셈군이 됩니다. 따라서 그 곱집합의 성분별로 덧셈을 연산을 하면 일단 환의 그 공리계 중에서 덧셈과 관련된 공리계는 이제 자연스럽게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곱셈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곱셈에 관한 공리를 만족을 하는지를 이제 만족하도록 곱셈을 약속을 하고 싶은데요. 자, 곱셈은 어떻게 약속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자, 환의
있는 그 곱집합에 있는 두 원소를 곱셈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자, 덧셈도 성분별로 덧셈을 하는 거니까 곱셈도 당연히 성분별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성분별로 곱셈을 하는 것을 이제 이 R1 곱하기 R2인 곱집합에서의 곱셈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곱집합을 구성을 하고 덧셈과 곱셈을 성분별로 연산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덧셈은 R1에서의 덧셈인 것이고요. 여기서의 덧셈은 R2에서의 덧셈이고, 여기서의 곱셈은 R1에서의 곱셈, 여기서의 곱셈은 R2에서의 곱셈이죠. 이렇게 성분별로 더하고 성분별로 곱하는 것을 사용해서 순서상의 덧셈을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상의 곱셈도 약속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성분별로 덧셈, 곱셈을 이제 이 곱집합에 약속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이 환을 이루는지를 우리가 따져보고 싶습니다. 자, 어떨까요? 네, 아마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곱집합의 덧셈하고 곱셈을 조금 전 같이 성분별로 이제 연산을 약속을 한다면, 이것이 환이 되기 위한 공리계 중에서 A1부터 A4는 당연히 만족을 합니다. 덧셈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1학기 때 얻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덧셈군을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그 결과도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곱셈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M1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M1은 어떤가요? A1, A2. 자, 곱집합에 있는 한 원소, 또 다른 원소 B1, B2를 이제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C1, C2 하고 곱셈을 이제 할 때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A1, B1, C1은 전부 R1의 원소 있고, A2, B2, C2는 모두 R2의 원소겠죠? 자, 이 연산은, 자, 순서쌍들 사이에서의 곱셈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분별로 곱셈을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1하고 C2하고 이제 곱셈을 할 때도 성분별로 이제 곱셈을 하는데, 자, 얘하고 얘를 곱할 때, 자,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A1하고 B1을 곱한 결과하고 C1을 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성분도 A2하고 B2를 곱한 다음에 C2를 곱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곱셈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R1, R2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환이기 때문에 곱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즉, 첫 번째 성분은 A1, B1, C1과 동일하겠고요. 두 번째 성분도 비슷하게 얘하고 동일하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네, 이 녀석은 A1, A2 하고 B1, C1, B2, C2를 성분별로 곱해서 얻어진 결과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다시, 자, 이쪽은 B1, B2하고 C1, C2를 곱셈을 한 결과와 동일하므로 다음과 같은 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을 비교해 보면 결국 이것이 R1하고 R2 이 곱집합에서 정의된 곱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D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덧셈과 곱셈이 잘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즉,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자, D를 확인해 보죠. 자, 이 녀석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C1, C2를 곱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순서대로 차례차례 계산을 하면 쉽게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또 이 곱셈은 성분별로 곱셈을 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곱셈을 하고요. 뒤에 것도 두 번째 성분도 그대로 곱셈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각각의 성분별로 생각을 할 때 그 첫 번째 성분은 R1에서의 연산이고요. 그런데 이제 R1은 환이기 때문에 덧셈과 곱셈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비슷하게 두 번째 성분에 대한 연산에서도 R2에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성분 두 개 각각을 보면 이제 덧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1, C1, A2, C2와 B1, C1, B2, C2의 합과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물론 A1, A2와 C1, C2를 곱하는 것 같죠? 자, 뒤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순서쌍은 B1, B2와 C1, C2와 같습니다. 즉, 결국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분배 법칙의 이제 첫 번째 경우가 성립을 합니다. 자, 물론 두 번째 경우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그 오른쪽이 덧셈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네, 어떤가요? 네, 아마도 여기서도 그대로 성립을 하리라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덧셈을 먼저 진행을 하면 이와 같이 되고, 자, 곱셈을 이제 할 텐데, 곱셈이 성분별로 곱셈을 하는 거니까 A1하고 B1 더하기 C1이 되겠죠? 콤마 두 번째 성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성분별로 생각해보면, 네, 첫 번째 성분은 R1에서의 덧셈과 곱셈이 서로 그 결합이 된 형태고요. 두 번째 성분은 R2에서의 덧셈과 곱셈이 결합이 된 형태이므로 마찬가지로 R1, R2가 환이기 때문에 각각의 연산에서 각각의 환에서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면 네. 아이고, 조금 모자라네요. 여기를 A2, C2라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동을 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면, 네. 덧셈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 곱집합에서의 덧셈을 생각하면, 2입니다. 2, A2. 네. 더하기 A1, C1. 그 다음에 여기 A2, C2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순서상을 생각을 해보면 A1, A2 하고 B1, B2를 이제 곱셈을 한 결과와 동일하죠. 자, 뒤에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A1, A2와 C1, C2를 곱셈한 결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결국은 결국 이제 곱집합에서도 이러한 분배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곱집합의 성분별로 덧셈과 곱셈을 이제 곱셈으로서 약속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환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환을 우리가 직합, direct sum이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군에서와 마찬가지로 직합을 얘기할 때 그 internal direct sum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direct sum 앞에 external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군에서는 이제 direct product와 direct sum을 좀 구분을 했었는데요. 자, 그 direct product와 direct sum을 구분하는 기준은 군에서 곱집합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이제 곱셈군인 경우냐 아니면 덧셈군인 경우냐에 따라서 direct product냐 direct sum이냐로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요. 이제 환에서 생각하면 이제 덧셈 입장에선 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이제 환의 곱집합을 생각을 해서 덧셈과 곱셈을 우리가 부여를 할 때 덧셈 입장에선 여전히 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direct product라는 말 대신에 direct sum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미는 동일하겠습니다. 표현이 direct sum이냐 direct product냐 하는 것은 이제 연산을 군에서 연산을 덧셈이냐 곱셈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했었는데 환에서는 direct sum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direct sum이 의미하는 이제 환을 이제 나타내는 기호로서 다음과 같이 동그라미 플러스 O 플러스 형태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환을 direct sum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R 제곱, R 스퀘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할 테니까 이 표현이나 같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은 이제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성립하는지,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M1이죠. 그 다음에 두 개는 모두 분배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두 환을 direct sum을 통해서 새로운 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direct sum을 통해서 새로운 환을 이제 만들 때 기존의 환의 성질이 direct sum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제 M2라는 성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가환환이 될 조건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R1과 R2가 환으로서 R1과 R2의 direct sum을
구성을 했더니 이 녀석이 M2 조건에 만족하더라. 즉 가환환이더라. 이렇게 될 필요충분 조건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군에서의 이제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군에서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했을 때 그 결과가 그 아벨군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각각의 군이 아벨군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환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아마도 R1도 가환환이고 R2도 가환환 이어야지만 다이렉트 썸이 가환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동치 영재가 될 것 같은데 그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증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그대로 한번 해보죠. R1하고 R2가 가환한 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식을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환환일 필요충분 조건은 자, 이 다이렉트 썸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택하죠. A1하고 A2 라는 한 원소, 그 다음에 B1, B2가 또 다른 원소인데요. 그 결과가 곱셈을 했을 때 이것이 항상 같아져야 됩니다. 임의의 A1, B1 in R1과 A2, B2 in R2에 대해서 임의의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죠. 자, 왼쪽 결과와 오른쪽 결과가 같아진다는 뜻은 자, 곱셈을 우리가 성분별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곱셈은 A1, B1으로 결산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이 곱셈은 B1, A1으로 계산이 되는데 근데 그것이 결과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성분이 같아져야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성분도 왼쪽은 A2 곱하기 B2입니다. 자, 오른쪽은 B2 곱하기 A2죠.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순서상이 같아질 필요충분 조건은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끼리 같아져야 하므로 위아래는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R1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 A1, B1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고, 즉 그 의미는 R1이 가환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2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 a2, b2에 대해서도 이것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과 동치 명제는 결국 R2가 가환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동치 명제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면 1번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2라는 이제 성질이 성립하려면 각각의 M2가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M2 다음에 우리가 고민을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M3 단위원일 것 같은데요. 단위원인 경우는 우리가 단위원이 존재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단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다이렉트 썸에서의 그 단원과 단원은 그 각각의 환에서의 그 단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M3 얘기를 좀 미리 한 것 같은데요. M3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할 얘기는 이제 다이렉트 프로덕트, 다이렉트 썸을 할 때 순서가 이렇게 중요하진 않죠. 즉, R1과 R2를 다이렉트 썸을 하는 것이나 R2와 R1을 이제 순서를 바꿔서 다이렉트 썸을 하는 것은 겉모양은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구조는 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형이 될 텐데요. 자, 2번을 만일에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왼쪽 다이렉트 썸에서 오른쪽 다이렉트 썸으로 가는 아이소모피즘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함수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아이소모피즘이 될지는 뭐 뻔할 것 같습니다. 자, R1과 R2의 이 순서대로의 다이렉트 썸에 있는 원소는 이러한 형태죠. 아이고. 네. 즉, R1에 있는 원소 A1, R2에 있는 원소 A2의 순서상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을 어떻게 대응시키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그냥 뒤집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함수를 약속을 하는 것이 뭐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함수가 링 입장에서 링 아이소모피즘 아이소모피즘이 되는 것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뭐 여러분들한테 남겨두기로 하고요. 자, 이것이 링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형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에서도 비슷하게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아이소모픽한 군을 가지고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만들면 그 결과도 서로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것과 유사한 결과가 환에 대해서도, 환의 다이렉트 썸에 대해서도 성립을 합니다. 즉, R1과 R1'은 아이소모픽하고 R2와 R2'도 아이소모픽하면 R1과 R2를 다이렉트 썸을 한 것이나 R1 대신 R1', R2 대신 R2'을 다이렉트 썸을 한 것이나 구조가 본질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도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자, 뭐 보이는 것도,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일로 가는 아이소모피즘을 구성을 하는 것인데, R1과 R1'이 서로 아이소모픽하고 R2와 R2'이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R1과 R1'이 아이소모픽하므로 링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합니다. R1에서 R1'으로 가는. 그렇겠죠? 자, 마찬가지로 R2와 R2'이 아이소모픽하므로 R2에서 R2'으로 가는 링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하겠습니다. 자, 이 F1과 F2를 이용을 해서 F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할까요? A1, A2에 대해서 F에 의해서 대응되는 값은 어떻게?
결국 A1과 본질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원소를 R1'에 있는 원소로 대응을 시켜야 될 텐데, 그 대응시키는 방법이,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F1인 것이니까 F1 A1이라고 대응을 시키도록 하고요. 마찬가지 방법을 생각한다면 그 R2에서 A2와 역할이 동일한 녀석을 R2'에 있는 원소로 대응을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자, 그 대응 방법을 알려주는 게 F2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함수를 F1과 F2를 각각의 성분별로 적용을 해서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죠. 함수 F를. 그러면 네, 아마도 쉽게 링 아이소모피즘, 피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너무 뻔한 거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R1과 R2는 R1'과 R2'의 다이렉트 썸과 동형이 되겠다. 자, F가 링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이제 군에 대해서 했던 증명과 거의 동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CRM 3.9.2를 이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또 군에서 했던 내용 중에 유한한 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도 유한하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그 내용이 이제 환에 대해서도, 환의 다이렉트 썸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겠습니다. 즉 유한한 환 두 개를 다이렉트 썸을 하게 되면 그 결과도 유한한 환이 되겠습니다. 뻔하죠? 네. 그래서 R1과 R2가 유한한 환이면, 유한 집합이면 R1과 R2의 다이렉트 썸도 유한한 환이다. 뻔한 것이, 어차피 다이렉트 썸이라고 하는 것을 집합으로 생각해 보면 곱집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R1과 R2의 다이렉트 썸의 원소의 개수, 위수는 즉 R1의 위수와 R2의 위수의 곱과 같겠죠? 왜냐하면 R1과 R2의 다이렉트 썸에 있는 원소는 결국 순서쌍들이 원소인데, 서로 다른 순서쌍이 몇 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성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지수가 R1의 그 위수와 동일하고요. 두 번째 성분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로 R2의 위수가 되므로 결국은 이제 순서쌍의 전체 경우의 수는 곱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특별히 추가적으로 더 고민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M3, 즉 단위원이 있는 환에 대해서 다이렉트 썸을 했을 때도 단위원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단원은 어떻게 되겠는가. 단위원, 그 다음에 단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먼저 보죠. 자, R1하고 R2가 모두 단위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R1의 단위원은 1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R1의 단위원은, R2의 단위원은 1'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위원이 그 R1에서의 단위원 1이 R1에서의 0과 같게 되면 R1은 어떤 집합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원소가 하나인 그러한 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다이렉트 썸을 하는 것도 뭐 그냥 굉장히 단순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한 경우는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0과 1이 다른 경우. 자, 그래서 R1에서 단위원이 R1에서의 0하고 다르다고 가정을 할 것이고요. R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R2에서 단위원 1'은 R2에서의 0인 0'과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R1과 R2의 다이렉트 썸은 단위원을 가지겠는가? 네, 당연히 단위원을 가지겠습니다. 그 단위원은 뭐가 될까요? 네, 당연히 1,1'이 되겠죠? 이유는 A1, A2 다이렉트 썸에 있는 임의의 원소와 지금 1,1'이라는 원소를 곱셈을 하게 되면 성분별로 곱셈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이 곱셈은 1 곱하기 A1은 A1이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A2는 R2에서 단위원이기 때문에 A2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거꾸로 곱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A1, A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이 결과가 되므로 결국은 1,1'이 R1과 R2 다이렉트 썸에서 단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원을 가진다는 것은 뭐 너무나 간단하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고민할 것은 그러면 이 경우에 R1하고 R2 다이렉트 썸에 단위원이 있으니까 단위원이 있는 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원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R1과 R2에서의 단원을 다 모아둔 그러한 집합이 사실은 곱셈에 대한 군이 됐었는데요. 그러한 군을 단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환 입장에서 자, 단원군을 표시하는 기호로 U라고 썼죠. 유닛 그룹의 앞글자를 따서. 자, 그러면 R1과 R2의 다이렉트 썸의 단원들을 다 모아둔 이러한 유닛 그룹을 생각을 하면 하나의 이제 곱셈에 대한 군이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곱셈군이 자, R1도 단위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원군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R2도 마찬가지로 단원군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R1과 R2의 다이렉트 썸의 단원군은 R1과 R2의 단원군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결과는 자, 이와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의 이 곱셈의 의미는 얘도 군이고 얘도 군이죠. 두 군을 곱셈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1학기 때 도입을 했던 군에서의 다이렉트 프로덕트, 직적이 되겠습니다. 군의 직적. 자, 이것이 이제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우리가 확인할 내용을 여기다가 써놓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A1, A2가 R1과 R2의 다이렉트 썸, 환 입장에서 다이렉트 썸의 단원이 될 필요충분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 A2가 단원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결국은 이제 다이렉트 썸 입장에서 곱셈을 했을 때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즉 네, 여기다 이렇게 쓰죠. 네, 이게 네, 어디 갔죠? 네. 지금 이거 이상해졌네요. 네, 뭐가 좀 이상해졌네. 단축키를 네, 잘못 눌렀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 R1과 R2의 다이렉트 썸에 어떤 원소가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원소냐면 A1하고 A2 이 순서쌍과 곱했을 때 물론 이제 거꾸로 곱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죠? 네, 그러면 얘를 지우고 네, 단축키를 계속 잘못 누르고 있네요. 다시 네, 단축키를 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만족하는 B1, B2가 존재한다는 것이 A1, A2가 단원의 그 직합의 단원일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요 곱셈이 성립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B1하고 B2는 B1은 R1에 있는 원소고요. 그 다음에 B2는 R2에 있는 원소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성분 생각을 해보면 A1, B1 equal 그 다음에 B1, A1 equal 1이 되겠죠? 그리고 A2, 두 번째 성분은 A2, B2 그러니까 얘하고 얘 곱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거 같아야 됩니다. 1'으로 같아져야 되는 거죠. 녀석으로 이렇게 되는 B1, B2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단원을 얘기할 때 이 조건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이 원소가 0은 아니어야 됩니다. 자, 직합에서의 0은 각각의 성분이 각각의 환에서의 0으로 구성된 성분, 그러한 순서쌍이 직합에서의 0이 될 텐데요. A1, A2가 0,0'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쓰면은 AND입니다. AND. 자, 이거이고 이제 이거인 B1, B2 존재해야 된다. 즉 A1, A2가 순서쌍이 0,0'과는 다르면서 이러한 B1, B2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사실과 다음이 동치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자, 첫 번째 성분을 보면은, 자, B1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분을 보면 이러한 B1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만 보면은 A1이 단어이라는 얘기를 이제 거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A1이 0만 아니면. 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이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죠. 어떨까요? 자,
A1하고 B1을 곱했을 때 1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R1에서의 그 단위원 1은 R1에서의 0인 그 0과 다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성립을 하므로, 자, 위에 있는 걸 먼저 생각을 하죠. 우선은 위에가 성립했을 때 아래가 성립하는지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성립하는지. 자, 위에가 성립한다면, 자, A1이 0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게 성립하는 상태에서 만일에 A1이 0이라면, 이거이면, 네, 어떻게 될까요? A1이 0인 거니까 0 곱하기 B1이나 B1 곱하기 0이나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은 0이 되고 오른쪽은 1과 같다고 했으니까 0과 1이 같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얻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되죠?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A1이 0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과 그 R1에서의 0이 1과 다르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이 사실과 R2에서 단위원이 0과 다르다는 전제 하에서는 A2가 0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2가 다음과 같은 B2가 존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가 성립하고 이제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이제 아래가 성립을 하는데요. 그 반대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면, 즉 A1이 0이 아니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B1이 존재한다면, 마찬가지로 당연히 B1이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그 A1 자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1, A2도 0,0'이랑은 다릅니다. 뭐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조건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B2의 존재성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도 이제 A1, A2와 0,0'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성립을 합니다. 즉 여기가 이제 동치명제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주의를 하라고 했냐면, 사실 이러한 가정이 없을 때는 이것이 동치명제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순서쌍이 0이 아니다 라는 것만 가지고는 A1도 0이 아니고 A2도 0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0 프라임은 0,0'과 다르겠습니다. 1과 0이 다르면. 그렇다고 해서 1과 0도 다르고 0'과 0'도 다르냐, 즉 얘하고 얘도 다르고 얘하고 얘도 다르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각각의 성분이 다르면 뭐 그걸 가지고 순서쌍을 맞는 것도 다르겠지만, 순서쌍이 다르다고 해서 A1이 0이 아니고 A2도 0'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반드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그 가정을 도입을 한 건데요. 전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 전제가 없으면 사실은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첫 번째 명제는 뭐와 동시냐면 A1이 어디 있다는 건가요? R1의 단원이라는 것과 동치가 되고요. 두 번째 이 조건은 R2의 단원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A2가. 자, 따라서 A1, A2는 어디 원소인가요? R1의 단원군과 R2의 단원군을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한 그러한 집합의 원소와 동일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하고 얘가 동치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나 같은 원소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집합으로서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CRN 3.9.3의 2번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이게 성립을 하는데 이러한 전제가 깨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즉 R1은 그 0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환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 0 자체가 단위원이기도 합니다. 자, R2는 뭐 좀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뭐 G를 생각을 할까요? 자, 이때 R1과 R2의 그 다이렉트 썸 생각을 해보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의 그 단원은 어떻게 될까요? 단원. 자, 지금 이 녀석의 단원은 그 일단은 단위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여기에는 이제 0과 1이 같긴 하지만 이 다이렉트 썸에 있는 원소 0,1을 생각을 해보면 0,1이 그 이 다이렉트 썸 R1과 R2의 다이렉트 썸의 단위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단원을 우리가 골라보면 그거는 0,1 하고요 0,-1 이 두 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U의 R1, R2의 다이렉트 썸의 단원들은 딱 두 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1과 0,-1. 자, 그런데 U of R은 어떻게 될까요? 자, R1이 0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원이 없습니다. 단위원은 있지만 단위원은 뭐 0과 동일한 것이 단위원이지만 단원은 0이 아닌 원소 중에서 이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단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0이 아닌 원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R1의 단원 9는 이제 공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군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R2의 경우 정수환이기 때문에 단원들은 1과 -1입니다. 따라서 U of R1과 U of R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앞에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 자체가 공집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 증명에서 그 방향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동치명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가 동치명제가 안 되는지는 이러한 이그젠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어서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 추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